이번 시간에는 7장 IP 프로토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IP 프로토콜에서 학습할 목표는 일단 네트워크 계층의 필요성이나 역할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계층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인 라우팅 기능 중심으로 그와 관련된 프로토콜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기능인 혼잡 제어 기능을 이해하고, 또 어떻게 혼잡을 방지하는지 이런 방법들,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 네트워크 계층 중에 하나인 우리가 흔히 가장 접하게 되는 IP 프로토콜과 또 프로토콜의 헤더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역할들을 담당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트워크 계층의 기본 기능을 좀 알아보도록 하죠. 가장 중요한 기능은 이제 아시다시피 네트워크 계층은 그 송수신 호스트 사이에 패킷 전달 경로 선택이 가장 중요한 거지. 경로 선택 기능, 이걸 라우팅이라고 하죠. 그래서 송신자가 수신자한테 패킷을 보낼 때 다이렉트로 이제 두 컴퓨터가 연결되어 있으면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고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인터넷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거대한 네트워크를 통과해서 특정한 호스트까지 찾아가게 될 때에는 중간에 많은 라우터라고 하는 이제 네트워크 장비가 경로 설정에 참여하게 되죠. 그런 것들을 하는 기능이 이제 네트워크 계층 가장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라우팅이라고 하고, 기타 이제 네트워크에 여러 이제 패킷들을 보내게 되는데, 이제 공유해서 사용하게 되니까 이제 혼잡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혼잡을 어떻게 이제 제어할지, 방지하거나 또는 발생한 혼잡을 제거하거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계층에서 또 하나가 중요한 게 이제 패킷의 분할과 병합입니다. 왜냐면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IP 같은 계층에서는 특별하게 이제 그 데이터 사이즈가 정해 있지는 않은데, 데이터 링크 계층, 이더넷이나 이런 것들은 물리적 이제 네트워크 구성 요소들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물리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넷 같은 경우는 1500바이트인가 패킷 사이즈가 이제 정해져 있죠. 정확하게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 기억이 갑자기. 그런 경우에 이제 상위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응용 계층으로부터 데이터들이 이제 많이 있으면 이것들 이 이더넷 크기에 이제 맞도록 분할해야 되는데, 그래야 이제 그 이더넷으로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 구간을 지나갈 수 있겠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패킷을 분할하고 어떻게 좀 병합하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역시 네트워크 계층에서 담당한다고 합니다. 차례로 보면 방금 했던 이야기들이에요. 이제 라우팅에 관해서 보면 중요한 건 라우팅 테이블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라우팅 테이블에가 특정한 우리가 라우팅 할 때는 IP 주소를 사용하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그 주소들을 보고 해당하는 IP 주소를 갖는 네트워크 어디에 있는지, 그러려면 어느 쪽으로 보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결정할 때 사용하게 되는 게 라우팅 테이블이죠. 그럼 라우팅은 이제 패킷 경로 선택하는 과정을 라우팅이라고 하고, 거기에 필요한 정보를 이제 지정해 놓은 것을 라우팅 테이블이라고 한다라고 합니다. 이제 혼잡 제어, 혼잡 이제 컨제스천, 교통 혼잡할 때 그 혼잡하고 똑같은 개념인데, 네트워크상에 이제 패킷이 과도하게 특정 구간에, 도로라고 생각하면 어떤 도로에 이제 많이 처리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과도하게 되면은 지체 현상이 발생하죠. 그러한 것들은 혼잡을 하고, 이런 것들을 예방하거나 혼잡을 제거하는 걸 이제 혼잡 제어를 한다. 패킷의 분할 병합,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몇 개층의 프레임이 실려야 되는데, 여기 이제 다 사이즈가 정해져 있다. 크기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맞도록 상위에서 내려오는 데이터들을 몇 개층 프레임에 이더넷, 셀이면 셀, ATM 각각 쓰는 이더넷 기술도 있죠. 우선 다 이제 나눠지니까 거기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 크기에 맞도록 분할하는 기능을 라우터가 네트워크 계층이 담당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트워크 캐칭에서도 이제 서비스 유형을 연결형과 비연결형으로 이제 서비스를 나눠서 설명하죠. 디자인도 이렇게 설계도 하게 되는 건데, 뭐 앞에서 여러 번 나와 있지만, 연결형, 개념은 똑같아요. 연결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 이제 경로 설정을 해놓는 거죠. 미리 이제 연결해놓고, 경로를, 어느 경로를 거쳐서 가게 될지를 이제 정해놓은 다음에, 그쪽으로 이제 데이터를 순서적으로 보내게 되면, 당연히 데이터 순서가 고정되고, 또 이제 어떤 패킷에 문제가 있는지, 그런, 안전성 부분들이 신뢰성을 높일 수가 있죠. 신뢰도를. 근데 연결형, 뭐 대신 이제 사전 연결 설정해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린다든지, 추가적으로 등등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장단점이 발생하게 되는 거고, 비연결형은 사전에 어떤 경로 설정이나 이런 것이 없이, 그냥 쓰여진 주소대로 무조건 이제 보내는 거죠. 그러면 중간에 라우터들이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라우터가 라우팅 테이블이나 또는 동쪽이든 정쪽이든 그 라우팅 테이블 정보를 이용해서 이제 경로를 그때그때 이제 설정해서 보내는 경우인 것을 비연결형이라고 하죠. 그래서 비연결형 서비스가 이제 막 방금 말씀드렸던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도착 순서가 일정하지 않으니까 비연결형 경우에 순서를 재조정해서 순서를 맞춰줘야 되는데 상위 계층에서 이런 걸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패킷의 분실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신뢰성이 이제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패킷 오류 복구에 관해서 별도의 이제 그런 절차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우리 쓰는 이제 네트워크 계층에서 이 IP가 바로 이 비연결형 프로토콜의 대표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IP는 인터넷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것은 비연결형이다. 사전에 연결 설정을 하지 않죠. 그 네트워크 계층보다 상위 있는 전송 계층에서는 UDP가 이제 비연결형이죠. 연결 서비스는 신뢰성을 높이는 방법을 사전에 연결 설정을 해야 되는 건데, 현재 우리들이 흔히 보는 TCP/IP에서는 네트워크에서는 IP는 그냥 비연결형이고, 상위에 있는 전송 계층의 TCP가 이제 그 연결 설정, 연결형 프로토콜을 지원하죠. 그래서 실제 네트워크상에서는 연결 설정 기능이 없고, 오히려 프로세스 단위로 특정한 포트를 서비스와 제공하고 서비스 제공받는 호스트 내에서 컴퓨터가 이렇게 두 대 있다, 서버와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있으면 이 특정 포트를 사용하는 웹 브라우저하고 웹 서버 이 사이에 이제 연결형 프로토콜 TCP를 사용하도록 하고, 사전에 연결 설정하고, 실제로 그 패킷을 보내는 데는 IP라고 하는 비연결형 서비스를 이용한다. 이런 형태로 이제 되어 있죠. 네트워크 계층의 기능을 한번 보죠. 라우팅입니다. 라우팅, 여러분 얘기하지만, 라우트가 이제 루트잖아요. ROUT를 루트가 이제 길이라는 얘기가 이렇게 길을 ing를 진행형으로 바꾼 건데, 그래서 이제 길을 설정한다. 이런 게 라우팅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패킷의 전송 경로를 지정하는 것이 라우팅이다. 이때 이제 전송 경로를 선택할 때는 두 가지 이제 원칙을 하나 고려해야 되는데, 하나는 이제 공평의 원칙과 효율 원칙이라고 하는 거죠. 공평은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여러 참여자들이 동등하게 처벌받지 않고 패킷들이 처리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어야 인터넷이라고 하는 게 되겠죠. 물론 이제 구간에 따라서 특정한 네트워크에서는 가치가 비용을 지불하고 해야 되는 그런 경우라 그러면 좀 자동화해서 서비스를 제공도 있지만, 일반적인 네트워크 인터넷은 이 공평의 원칙이 보장되도록 좀 되고 있죠. 그래야지 특정한 사용자들은 인터넷을 사용하는데 우선순위를 낮게 하게 되면 서비스인데 배제받는 그런 안 좋은 효과들을 발생할 수 있죠. 항상 공평의 원칙이 전송 경로 설정할 때 고려된다. 또 하나는 효율 원칙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약간 공평과 효율은 약간 트레이드 관계가 있긴 한데, 어쨌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다 이제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야 되겠죠. 어쨌든 효율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네트워크가 계속해서 사용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지연 시간도 고려가 돼야 되죠. 그래서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면 안 된다. 그래서 가능한 최단 경로로 가장 빨리 패킷을 보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성능에 대한 영향평가도 좀 해야 되겠죠. 이것들이 전체적으로 초당 어느 정도 데이터 전송을 보장한다 할지 이제 그런 것들이 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도 흡수도 이제 고려. 사실 흡수하고 지연 시간 이런 것들 그거 이제 다른 측면에서 바라보거든요. 근데 흡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라우트 어떤 특정한 호스트로부터 다른 호스트까지 패킷을 보낼 때 거치게 되는 라우터들 있잖아요. 이 라우터들의 개수를 홉수라 그래요. 라우터 수. 홉이라고 해요. 합이 껑충 뛴다 이 소리인데, 아무튼 가장 지연 시간에 연계되어 있는 지연 시간하고 바로 묶여 있는 그런 게 라우터 수거든요. 즉 어떤 호스트 사이에 라우터가 하나 있는 경우하고 3개 있는 경우는 이게 훨씬 빠르거든요. 왜냐면 라우터에서 이 경유해 가지고 라우터가 패킷을 열어보고 어떤 쪽으로 보내야 될지 라우팅 설정할 때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이 잡아먹히는. 이거는 한 번만 하게 되면 바로 가는데, 이건 3번이나 이렇게 경유를 해야 되고 그때그때마다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지연 시간하고 바로 직접적으로 연결된 게 라우터 흡수죠. 이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효율성도 담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라우팅 방식도 어떤 정적이냐 동적이냐 되게면 라우팅 테이블을 구성할 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정적 라우팅은 미리 라우팅 경로 정보를 이제 사전에 지정해 놓죠. 저장해 놓고 그래서 이제 그 라우팅 경로 그 테이블에 지정된 대로만 이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수동으로 라우팅 경로를 설정해 줘야 되는 그런 부담 때문에 경로 정보 갱신이 어렵죠. 네트워크 이제 수시로 바뀌는 이런 경우가 되면 상당히 이제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어떤 네트워크가 끊어졌다 붙었다 자꾸 이렇게 이제 네트워크 복잡한 그런 상황에서는 정적 라우팅 관리가 너무 힘들어지고 문제가 있겠죠. 그런 곳에 쓰는 게 이제 동적 라우팅이죠. 네트워크 상황을 이제 라우팅 경로에 적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이걸 라우터가 한다는 거죠. 라우터가 자동으로.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복잡한 상황을 바로바로 반영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이건 당연히 그러겠죠. 이건 라우터에 부담이 없죠. 정적인 경우는. 대신 동적 라우팅은 라우터가 상황을 인식하고 여기 라우팅 테이블이나 라우터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끊임없이 주변과 의사소통하면서 조절해야 되기 때문에 라우터에 대한 부하가 이제 늘어나는 거죠. 또 그러한 주변으로부터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경로 설정을 위한 데이터를 얻어야 되는 과정에서 쓸데없는 정보 패킷들이 제어 패킷들이 오고 가게 되죠. 아니가 그러면서 이제 그 자체는 네트워크 자체는 쓸데없는 부하가 되는 거죠. 실제는 네트워크는 온전히 정보 데이터만 전송하는 게 주 목적이잖아요. 그 위의 정보들인지 그 위의 기능들을 위해서 사용되는 패킷들은 이제 보면은 다 오버헤드인 거지. 쓸데없는, 사실 쓸데없진 않지만 어떤 정보를 보낸다고 하는 그 측면에서 보면은 이것도 최대한 작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동쪽 라우팅을 하게 되면 그런 라우팅을 동쪽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상황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정보들을 수집하고 전송하고 이런 과정들에 실제 데이터를 보내는 게 아니라 그런 정보들을 라우팅 경로 설정에 필요한 정보들을 보내는데 네트워크가 사용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경우는 비효율적으로 좀 되긴 하죠. 그렇지만 어쨌든 오늘날처럼 대규모 인터넷 상황에서는 정적 라우팅은 거의 이제 사용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특히 아주 먼 거리에 외부 라우팅 좀 어떤 네트워크가 있고 네트워크들을 연결하느니 예를 들면 미국하고 우리나라 사이에 케이블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여기 케이블 해저로 광 케이블이 설정되어 있다거나 이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는 거의 여러 개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제 정적 라우팅은 또 가능하겠죠.
그리고 아주 협소하니 사설망에서 조그만하게 뭐 방 하나 꾸긴다 이런 경우도 정점 라우팅을 하면 되죠. 그렇지만 우리 학교 수준이랄지 이런 경우는 이제 동종 라우팅을 하게 되죠. 상황에 따라서 이제 적절하게 라우팅 선택을 쓰도록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사용하는 패킷들에 뭐 헬로 패킷과 에코 패킷들이 있는데 헬로 패킷은 이제 안녕이죠. 주변에다가 경로 정보를 이제 파악하고 내가 이처럼 뭐 네트워크에 참여하게 됐다. 나를 이제 고려해라라고 하고 또 거기서 응답해주고 뭐 이런 식의 너 죽었니 살았니 이런 식의 정보를 주고받으려고 할 때 쓰는 게 헬로 패킷이고 에코 패킷은 전송전 특히 거기까지 어떤 라우터로부터 다음 라우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패킷을 보냈다가 돌아오는데 이런 걸 계산을 하려고 할 때 에코 패킷을 쓰죠. 에코에서 한 3번, 4번 보낸 다음에 평균을 내서 저 라우터까지 내가 평균 몇 밀리세컨드, 몇 마이크로세컨드가 걸리는구나 뭐 이렇게 지연 시간 측정해 볼 수 있죠. 라우팅 테이블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라우팅 테이블은 주로 구성은 이렇게 있죠. 목적지하고 거기까지 몇 호흡 만에 갈 수 있냐. 이게 몇 호흡이 아니고 다음 호흡이군요. 호흡이라고 써서 다음 호흡, 즉 다음 라우터. 주소인데 주소. 여기는 목적지 주소이고. 어쨌든 모든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라우터들은 다 자신의 라우팅 테이블을 가지고 있죠. 물론 여기 이제 라우터에 붙어있는 개별 호스트들도 다 자기 라우팅 테이블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컴퓨터도 이런 쉘에서 라우터 프린트 하게 되면 저기 라우팅 테이블 볼 수 있어요. 컴퓨터에. 요 파워쉘 창에다가 이렇게 쓰면 볼 수 있는데 어쨌든 모든 라우터들이 각자 자신의 라우팅 테이블을 가지고 있다. 거기에는 크게 두 가지 목적지 호스트하고 다음 호흡이죠. 지금 무슨 말이냐고 한번 보시죠. 이것은 호스트 1의 라우팅 테이블이네. 얘 라우팅 테이블이라는 거죠. 얘가 지금 연결되어 있는 애가 2번, 3번, 4번이죠. 아무튼 1번으로 봤을 때는 모든 자기 주변에 있는 이웃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2, 3, 4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호흡이라고 하는 게 다 보면 2, 3, 4로만 구성되어 있잖아요. 즉, 요건 이제 목적지죠. 전체 호스트들이, 네트워크에 있는 모든 호스트들에 대한 목적지고, 여기는 다음 호흡이에요. 즉, 2번 목적지한테 보내려면 어디로 보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어디를 경유해야, 자기는 자기 옆에만 생각하는 자기 옆에만, 자기하고 직접 다이렉트로 연결되어 있는 것만이, 2번은 당연히 2번으로 보내면 되겠죠. 3번도 4번도 그놈한테 보내면 되는데, 문제는 5번이죠, 5번. 5번한테 어떻게 보내느냐? 5번한테. 그때 이제, 자기는 1번의 입장에서 뭐만 생각하면 돼요? 5번한테 보낼 때, 자기하고 직접 연결된 것만 고려하면 돼요. 어디로 보낼 건가? 3번으로 보내면 되고, 2번으로 보내면 4번은 보낼 수 있는, 물론 이렇게 막 돌아가게 되긴 하지만, 아무튼 1번이 5번한테 보낼 때는, 바로 자기하고 연결되는 다음 호흡을 선택해야 되는데, 현재 이제 여기서 보면은, 5번에 대해서 2번 라우터 생각 2번이 요놈을 이제 경유하게 되는 거죠. 얘를 보내면 돼, 5번에 대해서. 9번도 그렇죠, 9번도. 얘한테 보낼 때도 자기는 2번만 생각하면 돼요. 얘가 모든 경로를 다 알고 있을 필요는 없다, 이 말이지. 1번이 9번 할 때 보내려고 할 때 자기는 2번만 생각하면 된다, 2번만. 자기가 다이렉트로 보내려면 2, 3, 4번 중에 어떤 쪽으로 보낼 건가만 생각하면 된다. 그러면 똑같이 이제 이번에는 2번이 이제 받았잖아요. 2번이 이제 9번한테만 전달하면 되잖아요. 2번도 마찬가지로 자기하고 직접 연결된 자기 라우팅 테이블이 있는데, 목적지, 9번이다 그러면,
어디로 보낼 건가? 자기하고 연결되어 있는 5번, 3번, 135번이죠. 이렇게 셋 중에서 이제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 거죠. 여기 아마 진학용도 생각하면 5번이 효율적이겠잖아요. 그럼 자기는 이제 5번으로 보내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똑같이 또 되겠죠. 이번엔 또 5번이 자기들 라우팅 테이블을 가지고 있고, 9번 목적지에 대해서는 이제 자기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세 분에 당연히 여기다 보내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거라고. 그런 골자를 보자 그러면 각 호스트든 라우트든 네트워크상에 연결되어 있는 각 호스트들은 라우팅 테이블을 보고 목적지 주소를 보고 다음 홉을 선택하는 거야. 다음 홉. 자기가 직접 연결되어 있는 것 중에 어떤 것 쪽으로 보낼까. 6번한테 보내려면은 3번으로 보내라. 연놈한테 보낼 때 2로도 보낼 수가 있죠. 이렇게도 보낼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라우팅 테이블에서는 얘한테 보내려면 3으로 보낸다. 3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라우팅 테이블을 보고 자기가 가지고 고유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번호를 따라서 이제 이렇게 보내면 되는 거죠. 즉 모든 참여하는 호스트들은 최종 목적지에 대해서 자기와 직접 연결되어 있는 어떤 쪽을 보낼까 그것만 선택하면 된다는 거예요. 라우팅 테이블이라고 하는 게. 그다음에 이제 처리 과정, 즉 라우팅을 하는 여러 가지 또 방법이 되어 있는데 방금은 라우팅 테이블을 이용하는 거였지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 외에도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뭐 방금 했던 게 이제 분산 라우팅 이런 방법들인데 라우팅 테이블을 가지고 각 모든 라우터들이 경로 전송 그 라우팅에 참여하는 거죠. 각각 자기 자신의 테이블을 가지고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소스 라우팅이라 해서 패킷에다가 패킷 헤더에다가 목적지까지 전달 경로를 다 이제 써놓는 거예요. 경로 정보가 패킷에 그냥 써져 있으니까 패킷 안에가 헤더에가 목적지까지 어디를 거쳐갖고 가라라고 써져 있으니까 그 중간에 있는 라우터들은 이 패킷 헤더를 보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보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소스 라우팅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소스 측에서 소스 시작점을 쓰면 소스라고 하잖아요. 데스티네이션 목적지 그래서 시작점에서 또는 싱크라고 하죠. 싱크 뭐 목적지 싱크대 있잖아. 물 빠져나가는 그걸 싱크라고 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글이 가죠. 그때 이제 시작점에서 거쳐가는 경로들을 패킷에다 싹 적어 놓는 거. 그걸 이제 소스 라우팅이라 한다. 이런 것은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네트워크에서는 보기 힘들고 되게 무선 네트워크 같은데 IoT 뭐죠? IoT 했을 때 디바이스들 간에 스몰 디바이스들 간에 얘한테 보낼 때가 다 어디로 거쳐서 가도록 해라 막 이렇게 무선 통신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죠. 분산 라우팅 이야기 방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라우팅 테이블을 가지고 모든 라우터들 참여해가지고 하는 그게 이제 경로 설정을 중간에 라우터들 다 참여해서 경로 설정 최종적으로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분산 라우팅이고, 그 다음에 중앙 라우팅이라고 있죠. 센터가 있어요. 센터. 라우팅 컨트롤 센터라고 해서 RCC가 있는데, 걔가 이제 전송 경로에 관한 정보들을 관리하고 걔들이 이제 어디로 보내라고 하는 것들을 각 이제 호스트들한테 전달해주죠. 그래서 이제 거기 따라 하는 건데, 어쨌든 중앙 라우팅이라고 해서 중앙에 있는 애가 이제 또 사물 인터넷이나 뭐 센서 네트워크 이런 데서 이제 중앙 라우팅 방식이 있어요. 센서들 있잖아요. 조그만 센서들은 컴퓨팅 파워가 별로 없다고. 즉 건전지를 배터리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막 복잡한 계산을 막 라우팅 정보를 가지고 있고 메모리도 거의 없어가지고 썼는데, 특별한 호스트가 하나 있어요. 범위 컴퓨터가 있죠. 컴퓨터. 그래서 얘들끼리 막 이렇게 거리 제한이 있는데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막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가 이제 컴퓨터는 전기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범용이 컴퓨터죠. 그래서 이제 얘가 이제 각각한테 라우팅 정보들을 주는 거죠. 어디로 보내라 라고 계산해가지고. 왜냐면 자꾸 바뀔 수 있죠. 왜냐면 죽었을 수도 있고 새로 센서를 놔뒀을 수도 있고 이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중앙 라우팅을 관리하는 별도의 센터가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이제 구성할 수 있죠. 캐칭 라우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중앙 라우팅이 좀 비효율적이잖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뭐 중앙에 있는 얘들한테 붙어 있을 놈이 별로 없어. 근데 이제 아주 이제 이런 센서 네트워크를 광범위하게 했다고 합시다. 뭐 이렇게도 있고, 이쪽에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다 그러면 거기에다 각각 이제 센터들을 이렇게 두는 거예요. 센터들을 두고, 네. 이렇게 있으면 가장 중앙에 있는 얘가 이제 얘들끼리 이런 식으로 또 얘도 또 그 밑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즉 라우팅 기능 컴퓨터 파워가 좀 센 애들을 중간중간에 이렇게 이제 두는 거죠. 계층화해서 그 옆에 이제 센서들이 막 달라붙도록 이런 식으로 최종 관리는 얘가 할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계층화 해가지고 계층화해서 이쪽에 있는 애는 뭐 얘가 커버하고 이쪽에 있는 주변에 붙어하고 또 자기 밑에 이렇게 붙어있는 애 그래서 얘가 이제 커버를 하는 거죠. 쭉 건너갈 때 이쪽에 보내주면 얘가 이제 쪽으로 뭐 이쪽으로 보낼지 이쪽으로 보낼지 뭐 이쪽으로 보낼지 각 구역들을 이렇게 이제 담당하고 얘가 최종적으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뭐 이런 형태가 되는 게 이제 계층 라우팅 방법이고 이것도 이제 연구선에서는 뭐 다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죠.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라우팅 처리하는 방식들이 있다. 우리가 이제 흔히 TCP/IP에서 보는 우리가 이제 컴퓨터를 가지고 사용할 때 보는 분단 라우팅 방식을 쓰죠. 그렇지만 네트워크라고 하는 게 유무선 있고 엄청나게 종류도 다양하고 프로토콜 다양해서 라우팅하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 여러분 혹시 나중에 뭐 센서 네트워크니 요즘은 IoT 이런 것들 공부하다 보면 이런 라우팅 방식들, 다양한 라우팅 방식들을 접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기능이 이제 혼잡 제어 기능이죠. 라우팅 위에 혼잡은 말 그대로 컨텍스트 안에서 교통 혼잡에서 그 혼잡인데 네트워크 자체가 이제 패킷들이 너무 많이 집중돼 가지고 네트워크 성능이 이제 급격히 떨어지는 거예요. 지연 시간도 뭐 느려지고 네트워크 쉽게 말하면 잘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게 혼잡 제어다, 컨트롤이다. 우리가 앞에서 이제 뭐 흐름 제어를 배웠죠. 뭐 슬라이딩 윈도우 등등 이렇게 해가지고 그 흐름 제어라고 해서 특별하게 이제 호스트 대 호스트 사이에 이야기를 주로 하는 거였는데, 그래서 주로 이제 버퍼링을 이용해가지고 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 슬라이딩 동시에 보낼 수 있는 응답 패킷을 받장구도 동시에 보낼 수 있는 그 사이즈를 슬라이딩 윈도우를 하고 그것을 느리거나 좁힘으로써 송수주자 간에 데이터 처리를 싱크 이제 동기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하는 게 흐름 제어죠. 그걸 좀 더 확장시켜가지고 네트워크를 전제로 하게 되면 혼잡이라 한다라고 하는 거죠. 특징이 두 호스트 하는 네트워크에서 발생하는 걸 이제 혼잡 제어라고 한다. 혼잡이라고 혼잡 제어를 한다. 혼잡의 원인은 이제 여러 가지가 많죠. 주로 이제 지존성을 발생시키는 경우는 긴데, 예를 들면 타임아웃 시간을 작게 잡으면 즉 우리가 그 지존성을 하게 되느니 중간에 패키지 분신됐을 때 하는 것 중에 타임아웃을 가지고 보내는 쪽 송신자가 시간을 정해놓잖아요. 그 시간 내에 뭐 아무 응답이 없다 그러면 분신을 된 걸로 전제하고 이전에 보냈던 패킷을 다시 보내는 그런 건데, 그렇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또 보낸 걸 또 보내게 되고, 근데 실제 중간에서 지금 분실된 게 아니고 다음 목적지까지 도달을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였는데, 타임아웃 시간을 짧게 나버리면 똑같은 것을 계속 보내게 되잖아요. 혼잡이 이제 더 발생하게 되는 거죠. 또 패킷 순서가 다르게 되어 있을 때도 문제가 생기죠. 특히나 그 순서가 달려온 것을 분실 처리해버리는 경우에 1번을 받고 기다린 게 2번이었는데 3번이 먼저 와버렸다. 그러면 3번을 버려버리고 2번부터 다시 보내달지 뭐 이런 식이 되게 되면 또 보내야 되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피기베킹도 그럴 수 있다. 피기베킹 생각나세요? 데이터에다가 응답 정보에 잘 받았다고 하는 거, 다음 어떤 패킷을 보내달라고 하느니
그것을 데이터 패킷에다가 얹어서 이제 보내는 걸 피기베이킹이라 한다 그랬는데, 이런 경우에 데이터를 보낼 게 없는 경우는 기다려야 되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상대편이 또 지연성을 할 수 있잖아요. 타임아웃 돼버려가지고. 서로 이제 원활하게 데이터들이 서로 주고받는 게 있다 그러면, 그건 지연 시간이 초래되지 않는데, 데이터를 이쪽에서는 이제 보냈는데, 여기다 응답을 실어서 보낼 데이터를 보낼 게 없다. 그러면 기다려야 되잖아요. 저기 데이터 보낼 게 발생할 때까지. 그러면 이쪽에서는 시간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또 똑같은 걸 보내게 된다. 이런 것도 이제, 타임아웃 발생시켜가지고, 또 지연성을 만들고, 이런 것도 혼잡이 원인이 됩니다. 또 하나 이제, 패킷 생존 시간이라고 해서, 뭐, TTL, 타임 투 리브라고 해서, 패킷에 보면, TTL이라고 하는 게 써져 있어요. 여러분들 핑 해가지고, ICMP를 구현한 핑이라고 하는 유틸리티가 있죠. 어느 특정 컴퓨터까지 핑을 보내보죠. 응답이 오는데, 여기 보면 TTL이라고 쓰는 게 있다고 해. 아무튼, 모든 패킷에는 TTL이 정해져 있어요. 이걸 정의하는 이유는, 패킷이 라우터를 건너가잖아요. 그런데, 이 특정한 패킷이 길을 잃어버렸어. 그러면 라우터들이 계속 인원을 보내게 되면, 이제 막, 패킷이 전 네트워크를 막 길을 못 찾고 헤매게 돼. 예를 들면, 보내려고 하는 네트워크가 통신 오류가 생겨가지고, 전체 네트워크 공간에서 사라졌다. 사라진 효과가 생겼다. 그러면 목적지를 도달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막 다른 쪽으로 계속 네트워크를 막 헤매고 다니는 거죠. 고화가 되는, 고화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써요? 그런 패킷들이 전체 네트워크에 많아져요. 전혀 사라지지도 않고 계속해서 돌아다니게 되면 걔들이 진짜 혼자의 주범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모든 패킷은 TTL이라고 하는 걸 줘요. TTL이라고 하는 게 뭐 라우터를 최대한 경유할 수 있는 최대 라우팅 홉수를 정해놓는 거라. 예를 들면 TTL을 10으로 했다 그러면 특정 호스트로부터 라우터를 경유할 때 최대 10개까지만 경유하도록 하고 그 이상은 없애버리는 거예요. 얘는 길이를 내구나 라고 해서 이제 제거를 하는 거죠. 이런 걸 이제 TTL이라고 하는데, 이 TTL을 작게 해놓으면 실제로 여기까지 도달해야 되는데, 라우터를 최소한 5개는 건너야 되는데, TTL을 4라고 해놓으면 절대 도달하지 못하겠잖아요. 그러면 계속 이쪽 전 단계는 라우터가 패킷을 여기서 없애버릴 거라. 길이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럼 얘는 계속해서 보내겠죠. 그렇게 되니까, 지연성을 하게 되니까, 혼잡이도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이 된다. 어쨌든, 되게 보면 이제, 어떤 원인이든, 그게, 타임아웃의 기간의 길이든, 피기베이킹이든, 순서든, TTL이든 간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최전성을 유도하게 되면, 최전성률을 높이게 되면, 그게 이제 혼잡의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되게 이제 그 라우팅 알고리즘하고도 혼잡과는 밀접한 이제 관련이 있죠. 그래서 라우팅 알고리즘을 적절하게 사용해서 사용하지 않는 경로로 지금 혼잡한 곳은 피해가고 사용되지 않는 경로를 비정해지도록 라우팅 알고리즘을 잘 설계해 놓으면 그런 혼잡들을 줄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라우팅 알고리즘을 어떻게 해나느냐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혼잡 제어하는 방법 중에 대표적인 한 방법이 이제 트래픽 상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트래픽 쉐입이라고 하는 외양을 특징 짓는다, 뭐 이렇게 형태를 구성한다, 뭐 이렇게 변형한다, 뭐 이런 의미인데, 이제 주로 이제 혼잡이 발생하는 큰 원인 중에 하나는 트래픽이 일단 많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는 좀 보면은 버스트 현상이 주로 원인이 된다. 데이터 트래픽 양 전체를 보면 그렇게 크게 그 네트워크에 부담이 되지 않는데, 특정한 시간 구간에 갑자기 폭발적으로 이제 트래픽이 증가하는 경우 있잖아요. 되게 보면 이제 알 수 있잖아요. 학교에서도 이제 트래픽 분석을 해보면 뭐 되게 이제 아침에 9시부터 6시까지 다 새벽 기간에는 뭐 새벽에는 거의 학교에는 트래픽 발생을 하지 않죠.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 보는데 이때부터
조금 있다가 이제 뭐 증가했다가 점심시간에 좀 줄어들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는 것처럼 특정한 구간에 이렇게 버스트 현상이 트래픽의 혼잡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한 아이디어가 이런 식의 출력을 전체적으로는 많지 않은데 특정하게 구간에 따라서 이제 트래픽 발생을 하니까 그 일정한 이제 트래픽이 전달되는 그 속도를 일정하게 해주자. 데이터가 전송되는 간격을 일정 간격으로 해주자라고 하는 게 이제 이 트래픽 성향이 이제 방법인 거죠. 그래서 보면 네트워크에서 예측할 수 있는 전송률을 주자. 일정한 간격으로 초당 1Mbps다 이렇게 이게 이제 초당 이게 항상 일정 간격으로 쭉 꾸준히 어느 구간에는 뭐 갑자기 1GBps 뭐 이런 게 아니고 평균적으로 해서 20Mbps다 뭐 이런 식으로 최대치는 아니라 일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전송률을 해주자는 게 이제 트래픽 성향인데 그 트래픽 성향을 하는 대표적인 이제 알고리즘 하나가 리키버킷, 우리나라 말로 하면 리키는 새는 양동이 이런 생각하면 돼요. 예, 양동이가 있죠. 양동이라고 하는 게 개념상인데 버퍼를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송신호스트에서 발생하는 트래픽은 이렇게 버스트처럼 여기는 띄엄띄엄인데 이쪽에는 데이터가 많아지잖아요. 그것들을 그냥 버퍼에다가 버퍼링을 하는 거야. 담아 놓는 거야. 그래서 나갈 때는 항상 고정된 간격이 시간적으로 동일하게 고정된 비율로 네트워크에다가 흘려보내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양동에다 물을 비가 올 때 안 올 때 이렇게 받아놓다가 일정하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해놓은 거. 이걸 이제 리키버킷이라죠. 그나마도 새는 양동이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버스트라고 하는 것 때문에 발생하는 네트워크상의 혼잡을 이제 해결하는 방법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혼잡 제거가 있죠. 혼잡 제거가 있는데 이제 이건 이제 가장 간단한 것은 이제 혼잡이 사라질 때까지 연결 설정을 불허해버리면 되잖아요, 단순하게. 하지만 이건 이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문제인 거고, 그래서 이제 가상외선 방식인 경우에 이제 거치지 않는 연결 회선을 연결하도록 설정하거나, 아니면 이제 자원 예약을 사전에 호스트하고 네트워크하고 자원 예약을 하도록 하는 게 나는 2메가만 쓰겠다, 2Mbps 정도만 쓰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런 것도 이제 다 방법이긴 하죠. 그렇지만 회선 설정, 가상 회선 연결을 설정하는 것도 쉬운 건 아니죠. 라우터가 이제 그런 또 다른 경로를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기도 하고, 네트워크 트래픽 상황들을 다 고려해야 되고 하는 그런 거잖아요. 자원 예약 방식도 이제 자원을 예약을 하니까 전체적으로 네트워크 상황에서 이제 예측을 할 수 있긴 한데, 문제는 딱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네트워크가 한가해. 근데도 예약된 것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2Mbps까지. 그러면 어때요? 이게 2GBps 트루프를 갖는 용량은 2GB를 보낼 수 있는데 초당 실제 예약된 게 현재 참여한 사람 몇 명 안 돼가지고 호스트들이 몇 개 안 돼서 놀리고 있다. 얘는 사실상 돌려야 될 데이터는 훨씬 많은데도 그런 비효율성의 문제가 이제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실제로 TCP하고 IP 프로토콜 사용하는 것은 ECM 패킷을 요즘 사용합니다. Explicit Congestion Notification이라고 해서 사실 이제 전송 계층하고 협업을 통해서 이제 두 개의 프로토콜 계층이 이제 같이 사용하는 건데, 어쨌든 방법은 이거 라우터가 혼잡이 발생하고 있느니 혼잡 우려 지역에 대해서는 주의를 하도록 하는 거죠. 라우터한테 주의 표시를 해놓고 그쪽 경로로 이제 데이터가 전송되는 애들을 잘 보고 있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제 송신자가 수신한테 그쪽 라우터를 이용해서 이제 보내게 된 경로를 통해서 이제 경로하게 될 때는 반대로 ECM 패킷이라고 하는 것을 송신자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송신자가 저기 뭔가 혼합이 아니네, 혼잡인데 발생할 가능성이 있구나 싶어서 이제 송신자가 패킷 송신율을 떨어뜨리는 거죠. 조금씩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이제 ECN이라고 하는 걸 사용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IP 헤더가 뒤에 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ECN이라고 하는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간이 있어요. 뭐 거기에 보면 여기 이제 라우터들이 구간에 있는 애들은 다 이제 혼자 우려 지역에 있는 애들이잖아요. 어쨌든 뭐 제가 이제 보낼 때 중간에 애들이 다 보내지 않도록 하나만 일단 먼저 캐치하는 얘가 하나만 보낼 수 있도록 뭐 한달치 그런 걸 ECM 패킷들을 조율하는 그런 프로토콜도 이제 다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ECM 패킷을 이용해 가지고 혼자 우리 지역에 있는 라우터가 송신자한테 ECM 패킷을 통해 가지고 그 송신량을 줄일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혼잡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라우팅 프로토콜은 다음 동영상에서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